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래 계획은 6, 7, 80까지 나가볼까 생각했는데요. 80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6, 7권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권하고 7권. 근데 오늘 강의하고 나면은 2주 정도를 더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남은 건 5권이 남겠네요. 5권이. 그래서 다음 주는 다시 한번 8, 9, 10권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8권은 뭐 이렇게 비교적 비중 있는 권이 아니라 조금만 짚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8, 9, 10권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10권이 상당히 법률에서는 상당히 중시되는 장인데요. 신존재 증명도 나오고요. 10권까지 다음 주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권, 7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권은 뭐 중요한 권이고요. 7권은 비교적 비중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플라톤의 대편 보면은 아무리 밋밋한 부분이라도 거기 이면에 뭔가 하나씩 던져지는 게 있어요. 7권에서는 뭐 교육론 위주로 다뤄지고 있고, 여러 뭐 교육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고 뭐 단순 열거식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어떤 뭔가를 던져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7권까지 나갈 겁니다. 6권에서는 마그네시아의 정치 체제를 마침내 구성을 합니다. 마그네시아의 정치 체제. 마그네시아는 새 이주지의 이름이죠. 새 이주지의 정치 체제를 구성을 하는데, 이거 구성을 위해서 2단계의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직의 종류와 관리의 선출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관직의 종류와 관리 선출 방식을 보면은 플라톤이 추구하는 혼합정체의 한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이게 됩니다. 혼합정체의 모습이. 네. 혼합정체에 대해서는 3권에서 나왔었죠. 3권에서 혼합정체가 제시되어 있었는데, 그 3권에서 그렸던 혼합정체를 모델로 해서 어느 정도 6권에서 새로운 이주지인 마그네시아에서 그 정체의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것 같아요. 혼합정체 전무를 다 밝혀서 읽을 수는 없겠지만 혼합정체 한 몇몇을 또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제정으로 들어가는데요. 법률 제정은 보통 법률의 출발은 결혼부터 시작합니다. 결혼. 사실 우리들의 그 사람들은 성장해서 결혼을 한 시점부터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삶의 출발이죠. 결혼이. 그래서 법률 제정을 결혼 시점부터 제정을 합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기죠? 아이들을 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법률, 그다음에 출산과 관련된 뭐 법률, 아이의 또 교육 얘기, 뭐 이런 순서대로 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의 법률의 어떤 제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법률 제정 부분은 가볍게 조금만 짚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관직들을 어떻게 선출하고자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의 선출. 법 제정이 중대한 일이기는 하지만
나라가 잘 수립되고 좋은 법률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을 적합하지 않은 관리들에게 맡기게 되면 잘 제정된 법률이 전혀 쓸모없게 되고 아주 우스운 결과를 낳게 될 뿐 아니라 그 법률이 어쩌면 나라에 엄청난 해악과 손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분명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테네인이. 네. 법률이 아무리 잘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람을 잘못 뽑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관리를 잘 선출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되겠죠. 법을 잘 제정하고 또 그리고 훌륭한 관리들을 선출해야 되죠. 관리들이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그 좋은 법이 잘못 쓰여서 나라에 큰 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 좋은 법마저도 결국은. 그래서 좋은 법을 잘 제정하고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운영할 법에 따라 잘 운영할 사람들을 잘 선출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관직의 권한이 적임자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먼저 운을 띱니다. 먼저 후보자는 어릴 때부터 관직에 선출될 때까지 제가 화면을 가리는군요. 제가 얼굴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후보자는 어릴 때부터 관직에 선출될 때까지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충분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충분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네. 가족은 물론이고 자신도.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선출을 담당하고자 하는 자들은 법이 정한 관행 속에서 양육받아야 하고 후보자들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합당한 자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가려낼 수 있도록 잘 교육받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선출해야 될 일반 사람들은 선출을 담당하고자 하는 자, 선출을 담당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뭔가 일반 유권자들이 아닌 또 다른 제3의 사람을 떠올리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유권자예요, 유권자. 그렇죠? 투표를 할 사람들, 선출을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잘 양육받고 좋은 법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훌륭한 관리들을 선출할 수 있으려면은 나름대로 유권자도 식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식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유권자도 잘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이 두 조건이 일단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운을 뗍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훌륭한 관리 혹은 훌륭한 공직자를 선출하려면 선출의 원칙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훌륭한 그 관리를 선출하려면 선출하는 어떤 공정하게 혹은 정의로운 선출 원칙 같은 게 확립돼야 될 거예요. 그 원칙. 그 원칙, 그 정의 원칙에 대해서 나중에 또 살펴볼 겁니다. 살펴볼 거고요.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자, 공정한 관리 선출 방식, 관직이 아니라 관리네요. 공정한 관리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앞서서도 좀 이야기된 게 좀 있었는데 일단
이 공정한 관리를 선출한다는 것은 일종의 분배의 문제죠. 분배의 문제고 정의의 문제에 속해요. 어떤 관직에 어떤 사람을 뽑느냐 문제는 누구에게 어떤 자리를 내주느냐 분배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자리를 넣는 것도 분배의 문제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정의 문제가 개입되죠. 근데 여러 관직에 누구를 선출해서 배정하느냐 이 문제도 정의 문제에 속해요. 정의 문제 내지 분배 문제에 속해요. 근데 분배 문제 관련해서는 관직 말고 관직을 분배한다. 관직 분배 말고 땅과 집의 분배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이것도 정의 문제가 되는데 정의 문제에 속하는데 5권에서 땅과 집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었죠. 그래서 옳은 분배 방법은 뭐냐? 땅과 집과 관련해서. 근데 이와 관련해서 플라톤 내지 대표의 등장인물인 아테네인의 선택은 똑같이 분배한다는 거였죠. 집과 땅은 똑같이 절대적인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똑같이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골과 도시에 땅, 집 한 채씩, 시골과 도시에 그 집 한 채씩을 주고 또 양쪽에 땅덩어리를 나눠줬던 거죠. 같이 나눠줬어요. 이 땅의 크기는 좀 달라요, 사실. 땅의 크기가 달라요. 분배되는 땅의 크기가 좀 다른데 왜 다르냐면 좋은 토지가 있고 좀 안 좋은 토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시골 땅들의 경우 농사를 져야 되는데 경작을 할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 있고 좀 비옥하지 못한 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좀 달리합니다. 달리해서 분배해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똑같이 집 두 채, 땅 두 쪽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주지만 똑같이 나눠주지만 빈부의 차이는 있어요. 빈부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네 가지 계층이 나눠진다는 거죠. 이 네 계층이 나눠지는 이유는 이 새 이주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재산들을 가져올 경우에 자기 재산들을 가져올 경우에 그걸 뭐 압수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걸 그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인정해 주다 보니까 똑같이 집 한 채, 집 두 채, 땅 두 쪽을 받지만 그래도 재산상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네 계층을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땅과 집의 분배 문제가 아니라 관직의 분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직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것도 역시 정의 문제고요. 분배 문제가 되는데 일단 분배하면 크게 보면 입법의 목적을 고려해야 될 거예요. 입법의 목적이 뭐냐면 덕 전체, 입법의 목적은 덕 전체였죠. 덕 전체를 입법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덕 전체로서 일단 거론되는 게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거론됐었습니다. 1권에서. 그 다음에 3권에서는 네 가지 덕, 네 가지 덕을 대표하는 분별을 하나 제시한 다음에 자유와 우애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유와 우애를 추구해요. 일단 분별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분별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중에서 지혜를 분별 혹은 지성이라고도 말하는 건데 지혜가 용기, 절제, 정의를 다 이끌어갔거든요. 선도하거든요. 선도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대표로 딱 내세웠지만 분별로 일단 이 분별 안에는 용기, 절제, 정의를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을 하나 대표로 내세웠을 뿐이에요. 이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사실상 덕 전체라고 말할 때는 덕에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밖에
많은 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애라는 덕도 덕 전체에는 사실 포함되어야 될 거예요. 대표적인 덕으로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뽑았는데 일권에서 우애라는 덕, 그것도 중요한 덕이거든요. 우애라는 덕까지 덕 전체에는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우애라는 걸 하나 또 부각시켰지만 새로운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상 일본에서도 우애와 같은 걸 내세웠어요. 우의라고 제가 번역했었는데 우애, 우의라는 걸 내세우는 대목도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래서 덕 전체에 이 네 가지 덕과 더불어서 우애도 포함될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자유라는 건 새롭게 추가된 거죠. 자유는 민주주의, 민주정의 요소를 하나 포함시킨 거예요. 민주정의 요소로 자유를 끌어들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유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길게 플라톤의 그 국가의 얘기를, 국가의 민주적 설명을 끌어들여서 자유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했었죠. 일단 분별과 자유우애예요. 근데 분별에는 이런 게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근데 관직의 분배에서도 입법의 목적 실현은 고려돼야 될 거예요. 입법의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관직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직의 분배에서도 입법의 목적 실현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입법의 목적은 덕이었는데 덕 중에서도 또 관직의 분배에서는 정의로운 분배가 중요한 문제가 돼요. 분배의 문제는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이 분배의 문제, 공정의 문제, 정의 문제, 이건 우리 사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분배 문제에 관련해서는 분배 문제 혹은 정의 문제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길게 살펴볼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도 살펴보고요. 간단하게나마. 자, 일단 관직이 분배하려면 관직을 정의롭게 혹은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법 목적 중에서 특히 정의라는 목표의 실현이 중요하게 돼요. 그리고 관직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정의뿐만 아니라 자유도 더불어서 고려사항이 돼요. 자유가 고려사항이 돼요. 자유는 민주정적인 요소인데 추첨제를 받아들이거든요. 추첨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건 자유하고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정의로운 분배란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정의로운 분배란 뭐냐? 일단 앞서서 우리가 4권에서 저런 걸 봤습니다. 관직을 부여할 때, 관직을 부여할 때 혹은 분배할 때, 관직을 분배할 때는 당파적인 사람이 아니라 법률을 가장 잘 따르며 나라에서 바로 이런 일에 승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관직을 맡겨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에 잘 복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관직을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 요게 그 유권에선 뭐 새롭게 크게 부각시키진 않지만 중요한 고유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법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 관직을 주어야 된다라는 원칙. 네, 그렇죠? 법률에 가장 순종을 하는 사람. 법률을 잘 따른다는 얘기는 법에 잘 복종한다는 얘기고요. 잘 복종한다는 얘기는 뭐 하여튼 순종한다는 의미로 새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에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주요 관직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되고요. 근데 법에 잘 순종하는 사람, 법에 잘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은 결국은 입법의 목적을
잘 구현한 덕 있는 사람이겠죠. 법의 목적은 덕을 실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덕 있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덕 있게 하고 시민들을 덕 있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덕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그 법을 잘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덕 있는 사람일 거고요. 덕 있는 사람일 거고 또 덕 중에서 부분이 덕 가지고 말하면 정의로운 사람이겠죠. 정의로운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분배가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인간의 일단 그 앞서서 법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 관직을 줘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 인간의 한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간의 한계도 고려하면서 인간의 한계에 따른 권력 남용, 큰 권력을 쥐게 되면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걸 사권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관직을 줘야 된다. 중요 관직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권력을 남용할 여지를 크게 우려했던 거죠. 그래서 통치자 내지 관리들은 법의 노예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사건에서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법의 노예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는 권력을 남용할 여지를 없애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걸 한번 고려했었고 4권에서는 요걸 고려했었고 그 6권에서도 일단 이런 얘기가 또 살펴보면 나와요. 복종하는 자가 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찬양받을 만한 지배자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제일 먼저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뽑을 때는 법에 잘 복종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 하나 생각해 두고요. 그리고 더 추가로 6권에서는 분배적 정의에 대한 논의도 담겨 있어요. 분배적인 정의. 공정한 분배, 정의로운 분배를 하려면 어떤 정의 원칙에 따라야 되냐. 이것도 나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주 그 훌륭한 관리를 선출하고 그래서 관직을 맡기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좀 많아지네요. 그죠? 뭐 일단 단순화시키면 법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 관직을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단순화시키면 그다음에 이제 분배를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의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에 대한 얘기, 플라톤에 있어서 정의하면은 국가에서 나왔던 정의론이 떠오르죠. 그죠? 국가에서 말하는 정의론. 제할 일에 충실함, 제할 일을 함. 그게 정의잖아요. 국가의 세 가칭이 자기 할 일에 충실함. 그게 바로 정의였어요. 정의였는데 그 차원을 넘어선 정의 원칙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 법률에서 덕 전체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 입법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할 때 그 정의에는 국가에서 말한 정의도 물론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분배의 정의까지도 분배의 정의가 잘 실현되는 나라라는 의미까지도 함축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정의 원칙을 살펴볼 건데요. 원래 제가 그 정의 원칙을 바로 이어서 살펴볼까 어쩔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플라톤이 이 그 법률 6권에서 논의 전개하는데 정의 원칙을 바로 제시하지 않아요. 관리들을 어떤 절차를 뽑을지를 얘기하고 분배 원칙을 얘기해요. 관리들 선출하는 걸 보여준 다음에 순서는 그래서
플라톤이 번편의 순서를 따를까 아니면 재구성을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하다가 재구성하는 쪽을 제가 택했습니다. 재구성하는 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6권에서 원래 그 순서하고 좀 다르게 6권에서 분배적인 정의란 뭔지 분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분배돼야지 그게 정의라고 플라톤이 생각하는지 그거를 먼저 살펴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테네인은 관리들을 선출하는 정의로운 방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동등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기서 이 동등함이란 사실 두 종류의 정의라고 봐도 됩니다. 두 종류의 정의 혹은 두 종류의 공정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두 종류의 정의론이라고 봐도 됩니다. 두 종류의 정의를 구분하는데 일단 그 두 종류의 정의를 갖다가 이름으로 붙인다면 하나는 산술적인 동등 혹은 산술적인 정의입니다. 또 하나는 기하학적인 동등 혹은 기하학적인 정의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학자들이 이런 이름을 붙여요. 먼저 첫 번째는 산술적인 정의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모든 나라와 모든 입법가가 명예를 부여하는 일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치수나 무게나 수에서의 동등함 이렇게 얘기해요. 치수, 무게, 수 뭐 이런 건 다 산술적인 거하고 연관이 되죠. 산술적인 거하고 연결돼요. 산술적 동등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산술적인 동등함. 이거는 모든 대상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네. 똑같이 분배하는 게 이제 산술적인 정의예요. 똑같이 분배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뭐 산술적인 동등함인데 그들은 즉 입법가들은 이 동등함을 추첨을 통해서 분배하는 방법으로 유지한다라고 얘기하네요. 추첨을 통해서 산술적인 동등을 유지한다고 얘기하네요. 이때 이어지는 그 동등함이라는 건 기회를 똑같이 준다는 거겠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똑같이 준다. 이런 차원의 동등이 되겠네요. 이거는 뭐 관직은 제한됐으니까 관직을 똑같이 줄 수는 없어요. 관직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준다. 기회 평등의 원칙이 되겠네요. 이런 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기회 평등의 차원에서 네. 평등을 내세우는 정의론이 되겠네요. 네. 근데 하여튼 보통은 산술적인 평등 얘기할 때는 이렇게 추첨을 띄어서 지금 얘기하는 방식으로 법률에서 얘기하지는 않고 똑같이 나눠준다라는 차원에서 산술적인 동등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하학적인 동등이에요. 기하학적인 동등은 뭐냐면 이게 가장 참되고 가장 좋은 동등함이다 라고 봐요. 아테네인은 이렇게 봐요. 나라나 개인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동등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거냐면 더 큰 것에는 더 많이, 더 작은 것에는 더 적게 분배하며 각자에게 그들의 본소에 맞게 적절한 양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동등은 더 큰 것에는 더 많이, 더 작은 것에는 더 적게 분배하는 거. 이게 바로 그 기하학적인 동등이며 정의라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얘기는 앞서서도 3권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기하학적인 동등은 덕이 더 큰 사람에게 앞에서 더 큰 것, 더 작은 것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더 큰 것, 더 작은 것이 뭐냐, 뭐 뜻하느냐를 밝혀주는 거네요. 덕이 더 큰 것에는 언제나 더 큰 명예를 주고 더
학과 교육에서 그 반대되는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적합한 것을 비율에 따라서 나눠준다는 거네요. 더 큰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명예나 관직을 주고, 그리고 덕과 뭐 이게 더 낮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명예를 주고 관직을 주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정치란 언제나 바로 이 정의로움을 구현하는 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정치가 하는 일은 이 정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분배 정의를 싫어하는 거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런 정의 개념은 사실 현대적인 정의 개념이죠. 현대적인 정의 개념. 플라톤이 국가에서 말했던 정의는 현대적인 정의 개념하고는 좀 달랐어요. 현대적인 자기 할 일에 충실함이거든요. 제 할 일을 함이 정의인데, 이건 현대의 정의는 분배적인 정의를 말하거든요. 주로 그렇게 말하는데, 엄격하게 국가에서 말한 정의 이론이 분배적인 정의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률에서는 그런 분배의 정의를 확실하게 얘기하네요. 분배의 정의를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고 일단 정치가 할 일은 바로 이 정의론,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얘기하네요. 현대적인 감각과 맞닿을 수 있는 얘기예요. 마이크 샌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상당히 높이 지켜 세워요. 근데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마이크 샌델이 지켜 세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 바로 지금 말하는 정의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런 정의론을 갖다 쓰고 있는 거죠. 좀 이따 확인할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수립되고 있는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동등함이다. 바로 이 동등함, 기하학적인 동등함이라는 거죠. 이 동등함을 실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목표로 삼아야 돼요. 즉 동등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때그때 부여되는 본성에 따른 동등함이다라고 얘기하네요. 그 표현이 언뜻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 표현이에요. 본성에 따른 동등함. 앞서서 예, 본성에 따른 동등함. 여기 본성에 맞는 적절한 양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본성에 맞는 각자에게 본성에 맞는 적절한 양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본성에 상응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본성에 맞게 나눠주는 동등함이라고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때그때 부여되는 본성에 따라 분배하는 동등함. 그 정도로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거의 내용은 쫙 풀어서 딱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이런 얘기예요. 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요걸 나라가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주목하고 목표로 삼고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의는 동등하지 않은 자들에게 동등하지 않은 것, 즉 동등하지 않은 목을 주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혹은 동등한 자에게는 동등한 목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는 동등하지 않은 목을 주는 것. 이게 정의라는 거고 이게 나라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고 정치가 실현하고자 힘써야 될 정의라는 얘기죠. 요거예요. 그죠? 동등한 자에게는 동등한 목을, 동등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동등하지 않은 목을 나눠줘야 돼요. 그죠? 요게 이제 분배의 원칙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하학적인 동등.
아테네는 이것이 가장 참되고 가장 좋은 동등함이라고 보지만 두 가지 동등함을 다 관리 선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관리로 선출되는 사람들과 선출되지 못하는 대중 사이의 내분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 더 덕 있는 사람 내지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은 이건 귀족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원칙을 적용하면 이 원칙에 적합한 선출 제도 중에 한 방식은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한 선출이에요. 근데 선거를 통한 선출을 하면은 뭐 형식상은 누구나 여기에 출마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출마한다고 다 최종적으로 선출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능력이나 덕이 뛰어난 사람이 선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기회는 똑같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만, 덕 있는 사람만 선출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주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귀족적인 요소다라고 당시에는 이해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건 민주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중의 불만 때문에 추첨의 동등함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도 신과 행운의 여신께 추첨을 가장 정의로운 쪽으로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로 빌어야 합니다. 뭔가 추첨제는 진짜 플라톤하고 그리고 대편의 아테네인 추구하는 거는 진짜 덕 있는 사람, 진짜 덕 있는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 관직을 차지하는 게 옳다고 보는 거죠. 그게 옳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 나라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대중들이 불만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추첨제를 수용한다는 얘기죠. 이런 방식으로 불가피하게 두 가지 동등함을 함께 사용하되 운을 필요로 하는 동등함은 최대한 적게 사용해야 합니다. 뭐 운을 필요로 하는 동등함, 이게 바로 추첨제죠. 혹은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추첨제의 도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만큼 훌륭하고 모든 시민이 국가 경영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민주적인 정서를 달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쏜도스라는 철학자는 지적을 합니다. 네. 이건 추첨제의 도입을 하던 그 민주적인 요소가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더 훌륭하다. 이런 전제를 거부하려고 하죠. 민주에서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대등하다. 대등한 권리를 갖고 똑같이 훌륭하다라는 걸 전제해요. 그리고 모든 시민이 국가 경영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내세우죠. 내세워요. 실질적으로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죠. 그 민주적인 정서예요. 그런데 이런 정서를 대중들은 더 선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서를 달래줄 필요가 있어갖고 추첨제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네. 자, 요 쏜도스도 결국은 동등한 기회, 평등한 기회를 추첨제하고 연결시켜서 봤네요. 네? 그렇다면 이 두 기하학적인 동등에는 평등한 기회라는 이념, 기회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이건 배제되는 거냐? 근데 배제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앞에 추첨제는 실질적인 기회균등의 원칙이 주어지는 거고 그에 비해서 기하학적인 동등을 시행하면서 기회를 줄 때는 그 기회는 형식적인 기회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형식적인 기회. 그러니까
산술적인 동등에 있어서 추첨되는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의 성격이라면 두 번째는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정리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이 원칙들에 적용해서 앞서서 우리가 했던 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될 거라는 얘기였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고, 두 번째는 이 두 원칙, 이 두 원칙을 산술적 동등, 기하학적인 동등, 다시 말하면 산술적 정의, 기하학적인 정의 원칙에 따라서 선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니까 선출 방식이 일반적인 선출 절차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